안녕하십니까. 아상정보 코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전기, 설비, 소방, 통신 분야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먼저 공사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서 000 전기, 설비, 소방, 통신, 공사 주시고요. 업종은 품셈이 적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여기 설비, 전기, 통신 분야 아무거나 같이 적용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비를 선택하겠습니다. 품목군은 가장 최근에 발표되는 품목군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 여기 발주처는요, 000 시청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요. 공사 여기 원가 계산서는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별도로 또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작성. 그러면 단위 공정을 만듭니다. 전기 공사, 설비 공사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통신면 통신공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동인 경우에는 이것이 동인 경우에는 동 밑에 이거를 클릭한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입력을 하시면 이 밑에 쭉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전기인 경우에는 전기 주시고요. 설비인 경우에는 설비 주시고, 통신인 경우에는 통신을 주시면 됩니다. 소방인 경우에는 소방을 주셔도 되고요. 전기공사에 먼저 들어가서 품목 선택. 분명순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전선관이다. 전선관 클릭해서 분류선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를 접고요. 여기 보시면 전기통신자재의 전선관료의 전선관, 강제전선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수량 입력하고 엔터. 여기서 별칭은 이름을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거냐, 방향키 아래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선택이 되면 계속 강제 전선관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 단가는요, 지금 단가가 2390원인데 이 단가는 여기에 있는 가격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여기에 있는 단가들이 서로 대비가 되어서 가장 싼 단가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 단가는 사용자 단가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수량 입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강제 전선관 하나가 입력이 되면서 전선관 보석 분비와 소모 분비, 내선 전공, 공구선료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규격 28C를 입력을 해볼까요? 이거는 입력, 수량 입력하고 엔터. 지금 여기에 입력된 거는 항상 신설 기준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량. 이게 36C가 이번에는 철거다. 그러면 기본 공량을 클릭했는 상황에서 구분을 추가해서 철거 주시고, 자재는 활정이 없습니다. 자재가 없죠. 철거는 주시고, 인건비는 신설품의 30%에서 40%를 적용을 합니다. 30 엔터. 없는 걸 만들었죠. 그죠? 수량 입력하고 엔터. 그럼 이놈은 철거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재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 및 케이블류에 나는 일반 전선이다. 조금 당겨 볼까요? 조정을 한참 조정을 해서 저독성 HFIX죠. 이렇게 해서 이거 수량 입력하고 엔터. 그죠?
하시고, 아, 이것도 뭐 철거가 있더라. 구분 추가. 철거. 주시고, 자재는 없죠. 인건비 30% 해서 수량 입력. 여기서 뭐 박스를 찾고 싶다. 그럼 박스. 치고 엔터죠. 사각 박스. 54mm짜리 10개. 엔터. 엔터. 뭐, 여기서 톱하기가 들어가더라. 톱하기. 찾죠? 찾으니까, 백호 볼이 크다. 수량 10. 엔터. 입력을 했다. 그리고, 설비도 입력을 해볼까요? 설비에서 내가 찾는다. 분목 선택.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게 백관이다. 백관. 입력을 하고, 이 분류순에서 보실 수도 있죠. 분류수 어디쯤 들어가 있는지. 아, 여기 들어가 있구나. 설비자재에 관유 속에, 강관유 속에 백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수량 입력하고 엔터. 엔터. 그죠? 뭐, 동관 필요하시면 여기서 동관 게이트에 클릭하시고 수량 입력하고 엔터. 엔터. 아, 이거 보니까 기계실비가 아니더라. 아, 30% 인건비가 30% 정이다. 그죠? 그러면 수량 입력하고 엔터. 이놈은 기계실비간으로. 보니까 뭐 25mm 짜리인데 구분 추가. 이놈은 또 철거더라. 철거 없애고 수량 30% 주시고 100m. 이번에는 이슬이더라. 이슬도 자재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신설품 100%와 철거품 30%, 130%. 엔터 주시고 수량 입력하시고 엔터. 입력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통신공사 한번 해볼까요? 분목 선택. 들어가서 전체를 접어주시고요. 전기통신자재에 정보통신기구류에 CCTV에서 뭐 삼성 거 중에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뭐 이거 2대 인건비까지 같이 빠졌다. 그죠? 그러면 이게 철거더라. 이거 추가 해서 철거 주시고 자재 넣고 인건비 30% 수량 2대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계산, 전체 계산 해서 계산.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2천만원 미만은 했는데 하드급 보증수수료와 건설기계 대여 보증수수료가 같이 나왔다. 나 이거는 필요치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퍼센트죠. 그죠? 그러면 이걸 지우시고 금액이 나왔다. 이윤 또 10% 해야 되겠다. 이게 소점 이하 나오는 거는 1000단위 미만이 자동적으로 절사돼서 이윤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래 다 됐다. 그러면 내역서 와서 보시면 그 부분이 안 보여집니다. 계산값도 물론 안 됐겠죠. 이 계산 금액을 맞춰 놨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를 한번 보자. 그런 경우에는 내역서 명세서를 보시겠다. 내역서 명세서만 보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철거 부분은 철거로 돼서 요거 부분이 그 자재비는 계산이 안 되고 인건비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없죠? 없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강제전선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철거는 요 대관로가 채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일괄인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계서용지와 원가계산서, 집계표, 내역서 자동으로 다 맞춰졌죠. 공량 산출서,
공정산출서, 그리고 1위 대가 목록이 나왔고요. 명시가 나왔고요. 중기경비, 특파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기가 사용이 됐죠. 중기경비와 단가산출서. 이게는 토목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들이죠. 이 프로그램은 토목 쪽에서도 다 사용을 합니다. 단가 대비표, 물가자료, 물가정보,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조사단가. 이런 금액이 대비가 돼서 여기에서 어떤 단가가 적용이 됐다 보여지죠.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양식들 중에 이거 값지 부분 필요 없고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 필요 없으면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다시 넣고 싶으면 체크를 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니까 뭐 값지 부분이 견적서 부분이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발주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성정보라고 나와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업체 관리에서 아성정보는 뭐 아성건설로 아성건설로 바꾸고요. 그리고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아성건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출력을 할 때 해놓고 같이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 할까요? 견적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인지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다음 자. 참 나왔죠, 그죠? 일괄인지에서 다음 자. 이런 식으로요. 원가계산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원가계산서를 또 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하시고 지금은 품셈 기준해서 100% 기준으로 전부 계산이 다 되어지고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급공사인 경우에는 품셈대로 해서 공사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 전체 계산에서 보면 단가 대비 부분에서 여기서 체크하시면 아랫부분 하위 공정까지 같이 퍼센트를 조정을 합니다. 농업의 수량을 기존에 100% 들어가 있는데 나는 50%만 하겠다. 그러면 50% 내고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 계산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존에 내선 전공이 21.7명이 들어가는 것이 10.9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품셈을 전체로 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체크를 해서 100%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렇고 계산하시고요. 품셈을 조정하시는 경우 공량이죠. 공량 솔료해서 하위 공정까지 다 하는데 100% 들어가는 놈을 나는 뭐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40%가 적용되는 그 수량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공량이 지금 8.7명으로 됐죠. 그러니까 공량이 40% 적용되는 공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요즘 단위당 가격표라고 해서 일반 발주처 쪽에서 여기에 있는 강제전선관 하나에 대해서 얘기되는 설치하는 데 필요한 농업의 단가를 직접적으로 자재 하나하나에 어떻게 산출을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자재 공량을 설치 1위 대가로 보냅니다. 현재 공정액금 아니면 전체 공정을 다 하셔도 됩니다. 그죠? 현재 공정액금 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다시 액션이 일어나면 전체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강제전선관 하나에
전선간 보석분비와 송옥분비, 내선전공 공급선료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활증값까지 같이 적용이 됐죠. 그죠? 같이 적용이 돼서 노후비로 올라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활증값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 않는 방법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전 화면에 가면 지금 출력되는 형태가 이런 형태들이죠. 그죠? 근데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역서 을지, 일괄 인쇄하는 게 낫겠다. 일괄 인쇄를 했을 때 직계표가 나오고 개별적인 금액이 공사금액이 빠졌고 비고의 1위 대가 1호표 2호표 붙었죠. 그러면 1위 대가로 확인해 볼까요? 1위 대가 목록에는 방금과 틀리게 강제전선관 철거 부분과 이런 부분, 아까 전에는 그 터파기 부분만 있었죠. 그러니까 1위 대가 목록이 있고 명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선간 보석분배와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그 1위 대가 명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거 뒷부분에는 1위 대가 공량에 관한 거 기존에 100%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공량 산출수도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필요 없는 경우는 선택을 안 하시면 되겠죠. 닫고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공사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최종적인 어떤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서에 가셔가지고 금액이 이 정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윤 한도 금액 내에서 공사 금액이 조정 가능합니다. 이윤이 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10%가 넘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연출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27만원 한도 내에서 630만원 630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윤율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서 630만원에 맞춰집니다. 그 입찰을 하셨다든지 낙찰되는 금액을 임의적으로 입력하실 때 그 최종적인 금액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죠.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